224회 2부 돌아왔습니다. 저희 202부는 항상 그 주형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의 비중에 인터뷰가 많다는데 저희 2부는 인터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주형환님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 게 저희 둘이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현재의 핫한 트렌드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현업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기 때문에 인터뷰를 빙자한 종합 버라이어티 지식쇼죠.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하기 전부터 기침 소리로 자꾸 자신의 존재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시는 분. 이분 누구신가요? 예, 아프리카 TV에서 플랫폼 쪽 팀장님이신 우리 김정열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인터넷 방송 쪽 플랫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열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TV 자체가 방송 플랫폼인데 따로 SNS, 모바일 플랫폼 이런 것들을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가 나우콤이라는 회사였고요. 아프리카 TV가 대표 서비스였죠. 네. 그리고 나우콤이라는 회사는 인터넷 방송 쪽 말고도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온라인 게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인터넷 방송 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대표 서비스 이름으로 회사를 변경하는 게 요새 좀 트렌드처럼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회사 이름까지 아프리카 TV로 이제 변경을 했죠.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 TV라고만 말씀드리면은 뭐 게임 쪽에 가면은 게임 쪽 담당인지 이제 인터넷 방송 담당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제 요새는 소개를 할 때 인터넷 방송 쪽 플랫폼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우콤 하니까 생각이 나네. 나우누리. 네, 맞습니다. 네. PD박스. 네, 클럽박스 PD박스.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지 않은데 네, 예전에는 사실 그 서비스들이 저희를 먹여 살렸었죠. 먹여도 살리고 많이 두드려도 맞고. 네, 맞습니다. PD박스로. 그러니까 예전에 PD박스 하면은 뭐 애니메이션, 영화 공유 막 이런 것도 했었고 또 야동 좋아하시는 분들 필수 서비스였죠? 네. 그렇죠. 뭐 국내 대표 웹하드 서비스였는데요. 뭐 그래서 개인형 웹하드가 이제 PD박스였고 좀 이제 동호회형 웹하드가 클럽박스였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그렇죠. 서비스 자체는 뭐 서비스가 잘 되긴 했지만 뭐 시대가 이제 그런 서비스보다는 좀 다른 걸 원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후속으로 준비를 했던 게 사실 아프리카 TV였고요. 다행히 아프리카 TV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게 돼서 여태까지 이제 회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뭐 옛날 얘기를 좀 더 하면 네. 나우누리랑은 어떻게 되나요? 나우콤이 사실은 처음 서비스를 한 그게 나우누리라는 PC통신 서비스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뭐 저는 사실은 그때 그 회사에 있던 사람은 아니고 나우누리를 쓰는 사람이었죠.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서비스가 PC통신이 이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제 저물게 되면서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가 사실상 이제 종료 작업을 했죠. 그래서 뭐 예전에 얼마 전이라고 하면 작년이었나 이제 최종 정리를 할 때 이제 정리를 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요. 뭐 사실은 이제 PC통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런 서비스가 됐죠. 저도 그때 이제 그 삼성에서 하는 유니텔이라고 그 접속 때문에 네, 한창 인기를 끌었었죠 그때. 그걸 많이 썼죠. 일상 속에 피어난 순간의 인연 접속. 저 박보영이 여러분께 추천하는 접속의 명장면은요, PC통신을 통해 가까워진 동현과 수연이 몇 번의 어긋남 끝에 실제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동현이 뒤에 채팅을 하면 삼성전자 여직원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많이 했었죠. 학교 다닐 때. 나우누리와 연관이 있었군요. 그래서 나우콤이었구나. 하여튼 옛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TV가 판교에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저희 작업실 홍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까지 김정열 팀장님을 모신 이유 뭔가요? 저희는 항상 핫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루는 분을 모시거든요. 아프리카 TV도 그 중에 하나죠. 오늘 주가를 봤더니 3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오른 거예요? 근데 2년 전, 불과 2년 전에 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6배가 뛴 거예요. 2년 만에 6배 뛰는 회사면 뭐 설명 끝난 거지.
핫해하네. 주식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오늘 섭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정말 굉장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명도 아프리카 TV로 그럼 가시는 거죠? 네, 변경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아프리카 TV로 이제 공식적으로 변경을 했고요. 아프리카 그렇죠. TV 하면은 뭐 예전에부터 블로그가 어느 순간 블로그스피어라는 단어를 띄우면서 개인 미디어라고 그런 텍스트 기반 그리고 이미지 기반의 개인 미디어를 만들어 왔다면 저는 아프리카 TV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개인 미디어를 국내에 정착한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프리카 TV에서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오늘 모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주식을 뻥튀기 시켜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제 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정말 수혜를 입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지간한 동영상 다 전철이나 버스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컨텐츠를 아프리카와 직간접된 케이스가 적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네. 뭐 최근에 롤만 해도 롤을 주제로 한 개인 방송이나 아니면 이번에 그 롤드컵 뭐 16강, 8강 이런 거를 또 라이센스를 따와가지고 또 중계도 하고 이러거든요. 시청자가 엄청나게 늘었어. 뭐 그것도 그런데 그런 동영상을 서비스해주는 그런 회사들 중에 저는 최초로 기업의 이벤트를 실시간 생중계해주는 게 아프리카 TV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뭐 자동차 런칭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는 아프리카 TV 그래서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뭐 게임도 하시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아이돌 가수 쇼케이스도 하고 뭐 희한한 거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집중 포화로 물어보려고 이렇게 모셨어요. 자, 이게 좋은 말은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 또 예민한 걸 또 물어봐야죠. 사실은 이제 저희 요새 만나면 주가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이제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 주가가 10,000원대였어요. 10,000원 초반대였는데 그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뭐 2년까지 안 하더라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저희도 왜 뛰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팀장님은 몇 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주식이 없고요. 저는 사실 주식을 이렇게 원래 안 했던 사람이라 이게 이제 팀장이 되니까 주식에 관심을 가졌지만 주가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깝네. 네. 그럼 한 번도 주식을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고요. 이제 뭐 저도 이 회사 되게 오래 다녀가지고 이제 스톡 옵션 행사는 했었죠. 근데 그거 외에는 뭐 제가 주식을 직접 뭐 매매를 한다든지 거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방송 전에 이제 잠깐 미팅 때 수집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뭘 수집하시냐고 여쭤봤더니 피규어와 영화 타이틀 그리고 하나가 만화책이었죠? 네. 그래서 주식도 수집을 하실 줄 알았더니 주식만 쏙 빼놓으셨네. 제가 안타깝네. 그 배팅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볍게 뭐 고스톱을 쳐도 따는 일이 거의 없고요. 뭐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무슨 뭐 카드를 쳐도 쳐도 카드를 하다 하더라도 이게 못해요, 제가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면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스톡 옵션도 받아서 바로 이제 현금화해서 하고 사실 주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홍콩 투자 자문사에서 아프리카 TV에 투자를 더해서 지분이 8%가 넘었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잘 나가니까?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을 텐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좀 아프리카 TV라는 이런 개인 방송 서비스가 조금 과소평가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아무래도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제대로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런 영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홍콩 회사에서 관심을 갖는 건 따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사업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홍콩 투자자들이 왜 관심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쪽에 요새 해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미 많이 올라와 버린 그런 쪽에는 투자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좀 저평가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사인 판도라 주식을 사면 더 많이 벌 수 있겠네요. 걔네는 정말 저평가돼 있던데. 판도라 TV도 그렇고 뭐 저희도 그렇고 또 예전에 곰 TV도 그렇고 사실은 이 시장에서 상장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상장 회사랑 합병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력 상장한 건 아니고요. 그 판도라 TV도 계속 못 하다가 이번에 사실은 코스닥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그쵸. 코펙스인가요? 코넥스. 네, 코넥스는 그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곰TV는 저희보다 더 먼저 트라이를 했었는데 사실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국내 토종 동영상 서비스 중에는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지금 상장이 돼 있는 업체이긴 하죠. 지금 뭐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세 개 브랜드를 뭐 영향력이나 점유율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거의 확실한 1위인 거죠, 그죠? 지금은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사실 예전에 그 요새 계속 많이 기사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 실명제 도입됐을 때 이 동영상 서비스들이 업로드가 이제 실명제로 다 막히면서 유튜브에 많이 잠식을 당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뭐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지 않았는데 저희는 다행히 이제 라이브라는 쪽을 계속 고수를 해서 그 부분을 밀고 나가서 이제 좀 살아남은 케이스고 나머지는 이제 아무래도 라이브보다는 VOD 위주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막혔었죠.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진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일본 진출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이제 베타 서비스라는 걸 달고선 지금 일본 진출을 했는데 사실은 일본이 처음 진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북미 시장을 잠깐 두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e스포츠 콘텐츠를 가지고선 북미 시장을 잠깐 두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게임 쪽 방송도 잘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것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위 저희가 이제 생태계라고 부르는데 방송하는 제작자와 그리고 시청하는 시청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 회사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글로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그래도 가장 가깝고 좀 인터넷 사용 행태가 유사한 일본 쪽을 다시 뭐 두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그 외의 국가도 북미도 이제 다시 재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국가들도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개인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러고 있나요, 지금? 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이제 FPS 뭐 게임하는 친구들이 방송을 열더라고요. 저희가 특별한 그런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는 걸 알고서 방송을 열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가장 큰 개인 방송 쪽 서비스가 이제 니코니코 동화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위권을 하고 있는 BJ들도 저희 쪽에 서비스가 생겼다고 하니까 와서 이제 써보기도 하고 네, 현재도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 폭발적인 뭐 이런 성장을 이룬 건 아닌데요. 뭐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오타쿠가 많아서 되게 독특한 콘텐츠가 많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니코니코 동화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인터넷 세계에서 이제 재능의 낭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고퀄리티의 그런 자작 영상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유명해졌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면을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여전히 일본의 그 덕력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콘텐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도 좀 공유를 해주세요. 뭐. 현재는 사실 이제 양쪽이 이제 그 콘텐츠 교류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섣불리 그렇게 했다가는 거기서 이제 자생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봐 이제 한국 콘텐츠를 일본에서 볼 수 없고 일본 콘텐츠도 한국에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콘텐츠를 열었다가 이제 국내 시청자들이 반일 감정을 가서 표출하면 또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이제 교류를 안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가 되면 양쪽 콘텐츠를 섞어서 보여주는 날이 오겠죠. 덕력 아주 전문 용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롤드컵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시청자 수가 140%가 늘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게 네. 매년 하던 행사인데 왜 올해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이제 사실은 방송 쪽이 이제 저희가 개인이 하는 방송이 있고 또 이렇게 중계권을 획득해서 저희가 송출하는 방송도 있고요. 또 저희가 중계권을 획득하면은 누구나 저희 서비스 안에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게 되는데요. 좀 매년 사실은 좀 저희가 적극성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중계만 하는 릴레이만 하는 수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저희가 이벤트도 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도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거죠. 야구는 보니까 이병훈 해설위원이 뭐 가서 해설하고 막 그러던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저희가 이제 네이버랑 다음은 안 하고 저희랑 네이트랑만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반 독점쯤 된 건데 그래서 힘을 좀 줬어요. 그쪽에도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도 저희 이제 BJ들 중에 이렇게 편파 중계라든지 또 자기가 해설을 하는 방송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그 퀄리티를 높여보자 해가지고 이제 전문 해설위원님과 이제 캐스터들을 이제 말하자면 초빙을 했죠. 그래서 막 롤모델을 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런 방송이 되게 잘하면 재밌고 또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야구는 저희가 이병훈 해설위원이랑 그리고 저희 지금 기존의 아프리카 TV에서 그런 편파 중계를 하고 있는 BJ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좀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좀 호응을 이끌어냈고요. 축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4강전이랑 결승전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윤 해설위원이랑 그리고 이주원 해설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캐스터 주는 한 분은 이제 기존의 아프리카 TV에서 또 오승환 중계를 하고 계신 BJ분이 있어요. 그분이 했는데 또 한 분을 저희가 영입했는데 그 방송인 허준 씨 있잖아요. 예전에 천하무정 야구단 그분을 또 모셔가지고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방송도.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하시니까 늘어날 만하네요. 근데 그 이병훈 의원이랑 그 편파 중계하시는 분은 둘이 안 싸웠어요? 원래 같이 하시는 분이 예전에 뭘 하시던 분이냐면은 LG 트윈스 구단 방송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 편파 중계하시는 네. 분이. 그래서 알아요 서로. 그러면 네, 서로 알아서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장난도 좀 치고 뭐 그런 게 고스란히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케미가 폭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죠. 두산 편파 했었으면 많이 싸웠을 텐데. 방금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이버와 다음은 까이고 네이트와 이제 아프리카 들어갔는데 그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살짝 얘기해 주세요. 예, 근데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다 돈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방송국에서 이제 네이버 다음에 이만큼 주면 우리가 줄게라고 했는데 거기서 안 돼라고 해서 결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프리카랑 네이트는 좀 더 싸게 가져갔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업계 좀 불문율이라서 대놓고 얘기할 수는 뭐 없고요. 금액을 네. 말씀하지는 않으셔도 네. 되고요. 금액도 금액인데 누가 좀 더 싸게 샀다더라 뭐 이거를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왜냐면 이게 거의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네이버와 다음도 금액이 다를 거예요. 규모가 그쵸, 다르기 그쵸.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있고 그리고 독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금액이. 그리고 뭐 라이브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VOD까지 할 것이냐 이런 거 다 계획 조건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뭐 누가 더 싸게 샀다 뭐 비싸게 샀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안에 계약 조건이 되게 다 다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어쨌든 뭐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클린피드라는 걸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클린 피드라고 그래서 이제 클린 소스를 받았어요. 클린 소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편파 방송을 하더라도 기존 방송을 따다가 거기에 볼륨을 좀 줄인 다음에 저희가 해설이나 이런 걸 중계를 입혀서 나가는 형식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판권사 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해설이 안 들어가고 현장음만 들어간 소스를 받았어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MLB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받고 있어요. 그렇게 MLB는 그렇게 받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런 지상파에서 송출되는 이런 스포츠 콘텐츠를 클린 소스로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반응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해설을 줄이면 현장음도 같이 줄어서 현장감이 좀 떨어지는 좀 약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음껏 현장음으로 올리고서 이제 방송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 MLB 나중에 하시면은 제가 가서 한번 무임으로 제가 해설을 그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지금 MLB는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LG 트윈스 하시던 분이 MLB도 하세요. 그리고 뭐 본인이 워낙에 그 야구를 이게 본업이 된 거죠. 원래는 취미로 하던 일이 이제 본업이 돼서
뭐 야구 중계, 이젠 축구 중계까지도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저랑은 반대시네. 전 야구가 본업이었는데 이제 취미가 됐죠. 야구 기자를 하다가 이제 IT 기자가 된 케이스인데. 진짜로 언제 한번 네. 방송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저니까. 네. 네.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방금 아시안 게임 얘기가 나왔잖아요. 월드컵, 올림픽,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주요한 그 빅 스포츠 이벤트는 아프리카가 거의 속된 말로 아도를 친다. 이게 돈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아도를 치는 건 아니고 요새는 네. 사실은 웬만한 건 포털이 다 사잖아요. 네. 다 사는데 저희는 뭐 포털에서 관심 갖지 않은 좀 비인기 종목도 롱테일 입장에서 이제 중계권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저희 BJ들이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것도 생기는데 이제 판권사들이 어쨌든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판권을. 근데 인기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거꾸로 연락이 오는데 인기 없는 것들은 연락해서 이제 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이버에도 연락하고 막 다 했는데 다 안 사는데 아마 걔는 살 거라고. 아프리카 TV 한번 연락해보라고. 그래서 실제로 산 게 있어요. 동아시안컵인데 여자 축구였을 거예요. 아무도 안 산다고 그랬는데 산다고 그러고 저기도 이제 그럼 살게요 정말로 해서 샀죠. 샀는데 이게 송출을 이제 공중파나 이런 걸로 하질 않으니까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카메라 2대인가로 찍은 영상을 인터넷 통해가지고 소스를 저희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급하게 다음 날인가 해야 되는데 전날 이제 사라고 온 거예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점수를 보여줘야 되고 자막으로 남은 시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갑자기 들어와서. 왜냐면 여태까지 대부분 다 입혀진 소스를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윈도우 내장된 시계 이렇게 얹어놓고 그다음에 메모장 귀퉁이로 해가지고 점수 써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어요. 뭐 자막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하라고 그러고 소스 자체가 열악하니까 이제 그렇게 응대를 한 적이 있죠. 결과는 어땠나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도 해설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 해설위원도 한 분 모시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 반응은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인기 있는 것만 저희가 해가지고는 사실은 반쪽짜리 서비스라고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포츠 이벤트를 저희가 직접 송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걸로 사실은 소위 얘기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전문 해설, 전문 캐스터가 나오는 걸 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저희는 뭐 많이 그런 걸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TV 중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프로야구다. 그러면은 만약에 MBC의 어떤 우리가 허구연 해설위원이나 그죠? 이런 분들을 TV를 키면 나오는데 아프리카 TV를 키면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양한 BJ가 있고 자기가 특정 BJ가 마음에 든다. 그럼 그 사람이 진행하는 야구 프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BJ가 뭐 편파 방송을 하든 아니면 허구현 의원 뺨치는 지식으로 시청자를 설득을 하든 어쨌거나 그 장점을 내세워서 프로그램을 특화를 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포털이나 이런 데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의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나온 중계를 릴레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창작을 해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공중파나 이쪽은 뭐 해설위원마다 좀 다르지만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해설이. 그렇죠. 근데 저희 쪽에는 편파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LG 트윈스면 LG 트윈스만 응원하고 그리고 뭐 한화하면 한화만 응원하고 뭐 기아면 기아만 응원하는 이런 방송들이 있습니다. 욕도 나오나요? 뭐 나오긴 하죠, 당연히. 나오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방송들은 사실은 외면을 받고요.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그것도 듣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 편을 들어줘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면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취임새 정도로 이제 들어가는 거 정도야. 뭐 영화에서도 욕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런 적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그 정도 소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이. 심판 욕이 많이 나오겠네요. 근데 자기 팀 선수 욕도 합니다. 답답하면. 뭐 실책을 한다던가 뭐 그러면 이제 자기 팀 선수 욕도 하죠, 당연히. 그럼 그거를 중계권을 사면 뭐 단순히 BJ들한테 이거를 뭐 공유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를 비용을
바꿀 수 있을까 싶은데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는 두 가지죠. 그래서 저희 디지털 아이템 쪽이랑 그 다음에 광고 수익이죠. 이제 광고 수익이야 뭐 모든 인터넷 서비스들이 다 취하고 있는 수익 모델이고요. 디지털 아이템 쪽에서는 이걸 아이템을 분류하면 원래 안 되는데 별풍선이란 게 있어요. 이게 그 일종의 기부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을 하고 되게 마음에 들었다라든지 고생했다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한 개에 100원짜리 이제 아이템을 선물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받은 BJ는 어느 정도 일정량이 모이게 되면 이제 환전이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시청자들한테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이제 중간에 환전하는 수수료 부분이 저희 수익의 일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인터넷 쪽에서 많이 쓰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광고를 봐야 되잖아요. 이제 광고를 스킵해주는 아이템이 또 있어요. 빠른 입장. 뭐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빠른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방송만 나가는 게 아니라 채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이렇게 채팅을 입장을 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딱 정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풀방이 됐다 그러고 풀방이 되면은 BJ가 같이 채팅을 하는 본방에는 입장이 안 되고 중계방이라고 제 2번 방, 3번 방 같은 게 열려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BJ가 보지 못하는 방이니까 좀 재미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꽉 차도. 이게 이제 하루 묶여 있죠. 그래서 퀵뷰라고 그래서 광고 스킵하는 기능 플러스 풀방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공원 같으면은 이제 뭐 새치기처럼 타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별풍선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별풍선 수수료는 이제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베스트 BJ라고 그래서 방송을 아주 잘하고 가치가 있다, 콘텐츠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BJ들을 베스트 BJ라는 등급으로 분류를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3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요. 이제 일반일 경우에는 그보다 한 10%를 더 제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억대 연봉자들이 즐비하다. 심지어 아프리카 TV 회의실은 인기 BJ 이름으로 되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회의실 이름은 뭐 올해 초에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또 할 텐데 방송 대상이란 걸 해서 그 해에 이제 인기 있었던 BJ들을 이제 시상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수상자들 이제 위주로 해서 회의실 이름을 바꾸고 회의실 벽면에 이제 그 캐리커처들을 다 넣었죠. 네, 그거는 올해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억대 연봉은 이건 뭐 이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게 워낙에 그 언론에서 저희를 집요하게 이렇게 수사를 해주셔서 이제 뭐 감출 수는 없고요. 네, 억대 연봉에 준하는 금액을 버는 BJ들이 있습니다. 제법 된다고 그러던데. 네, 꽤 됩니다. 이거는 뭐 좀 다른 문제인데 그들도 소득세를 내나요? 당연하죠. 저희는 그래요? 별풍선도? 당연하죠. 일단은 기록이 다 남잖아요. 환전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남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유가증권도 아닌데 그럼요. 해당이 되나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소득세 코드가 연예인이랑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모든 소득에는 세금 다 붙어요. 별풍선인데. 그럼요. 네. 지루한 그 스포츠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서 졸고 있었어요. 저는 아프리카 TV를 처음에 알았던 거는 섹시 BJ. 뭐 피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먹방. 요 BJ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게 개인이 만드는 컨텐츠 물이다 보니 그 성인물,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19금? 방송들이 초반에 전 되게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누구 BJ가 뭐 제일 핫하더라 해서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차단되어 있고 막 이러한 성인 컨텐츠들은 또 따로 어떻게 필터링을 하시는지. 일단은 이게 실시간 방송이다 보니까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VOD는 이제 떨궈지고 난 거를 이제 사전에 뭐 필터링 하는 뭐 방법도 있겠지만 라이브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4시간 3교대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8층에 모니터링실이 따로 마련이 돼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한 50여 명 이상 되는 분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막 하루 종일 이제 방송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 하루에 온에어 되는 건 채널. 몇 건이에요?
동시에 저희가 들어오면은 채널이 한 5,000개는 열려 있어요. 이게 이제 동시 기준이고요. 네. 누적으로는 한 10만 개 정도가 열린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본방 플러스 그 중계방 중계방 뭐 이런 빼고 것까지.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콘텐츠 개수로 했을 때. 그러면 그 정도 그거를 3교대로 모니터링을 엄청 진짜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도 이제 오래 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썸네일만 딱 보면 안 돼요. 방송에 들어오지 않아도 썸네일만 딱 보면 이거 그리고 딱 들어오면 아니나 다를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여러 같아요.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썸네일도. 뭐 저희가 뭐 저작권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요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저작권을 저희가 확보한 것도 있고 확보하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EPL은 저희가 뭐 확보를 했지만 라리가는 확보가 안 되는데 그걸 보면 안 돼요. 이거 조그만 썸네일인데 그걸 보고 이게 EPL인지 라리가인지도 알고요. 성인 방송 사실은 이건 좀 오해해서 벌어진 건데 저희가 되게 그 제재 수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BJ를 하더라도 좀 노출이 좀 심한 복장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저희가 워닝을 날리거든요. 경고를 주거든요. 근데 초반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으로 돈을 많이 버는 BJ가 있다더라라는 게 이제 입소문을 흘러가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아프리카 TV에서는 오히려 노출이 심한 방송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소모적이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이제 꽁꽁 싸매고 있는 BJ들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좀 쿨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막 좀 약간 수위가 높은 그런 채팅이 나와도 쿨하게 넘길 수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많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지금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아직도 뭐 오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채팅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영상 화상 채팅 같은 서비스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뭐 가차 없이 영구정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럼 꽁꽁 싸맨 아가씨들은 뭘 하길래 그렇게 인기가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장르를 보이는 라디오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토크와 음악이 이제 결합된 방송이죠. 전형적인 라디오 방송 쪽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존의 라디오 방송이랑 좀 다른 게 실시간으로 뭔가 채팅과 함께 인터랙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뭐 목소리가 되게 좋은 BJ도 있고요. 물론 얼굴도 되게 예쁘고 그런 BJ가 뭐 주요 저희가 이제 피크 시간대가 한 11시부터 새벽 1시 정도가 피크 시간대가 되는데 되게 감성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때가 사람이 그때 되게 목소리도 좋고 되게 예쁜 이 BJ가 자기 사연을 이제 들어준다든지 이거 일방적으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얘기에 맞장구도 쳐주고 이렇게 되면은 심쿵이죠, 진짜 이거는. 시간대가 딱 그래요. 정말 센치해지는 시간대라서. 저도 사실은 이제 별풍선을 많이 쏴요. 이제 일 때문에 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좋아하는 BJ들이 있고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어서 이게 술 한 잔 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직방입니다, 그냥. 이성을 약간 상실을 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딱 선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세이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음방을 하다가 지금 이제 팟캐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저작권 문제예요. 뭐 플랫폼의 변화도 있긴 하지만 아프리카 TV도 뭐 5,000여 개의 채널의 개인 방송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되게 많을 거라고 전 예상이 돼요. 나름대로 필터링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뭐 회사 측에서 대응을 하시는지. 예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단속과 제재를 했었고요. 지금은 좀 정착이 돼서 저희가 물론 많이 저작권을 확보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우려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이제 말하자면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작권이 없는 건 틀지 말자. 왜냐하면 틀어봤자 어차피 경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음악 방송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민할 텐데. 음원 저작권을 저희가 거의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국내 음원 3단체랑도 협의가 다 돼서 매년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 아시겠지만 이런 음원 저작권들은 서비스 단위로 계약을 한단 말이죠.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할 때는 괜찮은데 이걸 녹화를 다 하잖아요. 이걸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리면 그 유튜버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아프리카 TV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종종 오해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는 얼마든지 음원을 쓰셔도 돼요. 저희가 저작권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저작권을 해결한 다른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해결이 안 된 쪽에다 이제 하게 되면은 저작권자한테 이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음원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쪽에서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표적으로 게임 리그라든지 뭐 이런 걸 하려면은 게임사한테서 이런 걸 권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라이엇이라든지 지금 블리자드랑은 저희가 해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최근에는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소년물들 있잖아요. 원피스, 코난, 블리치, 나루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샀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하고 또 볼 시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아, 그럼 매년 그 저작권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뭐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밝히긴 좀 그렇고요. 관계가 많이 씁니다. 근데 많이 쓰고요. 뭐 입장에 많이 써서 많은 방송 만들고 많이 시청하게 해서 뭐 광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뭐 특히나 뭐 이런 빅 이벤트들 올해 유난히 많았잖아요. 동계 올림픽도 있었고 뭐 월드컵도 있었고 아시안 게임까지. 빅 이벤트는 아예 스폰서 광고를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스폰서 광고를 해서 그 판권료의 많은 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했죠. 그야말로 1인 미디어 시대.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워낙 인기가 높아서 일부 진행자들은 톱스타 부럽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취미로 하는 방송에 너무 인기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취미가 아닌 정식으로 했을 때는 얼마큼이나 인기가 올라갈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방송을 하게 됐죠. 평범한 사람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인터넷 방송국은 하루 평균 10만 개 이상 열립니다. 인기 진행자의 연간 수입은 수억 원대에 달합니다. 그 요즘 뭐 먹방 이런 공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먹방이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먹지도 못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 먹방이 좀 이슈가 됐어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하정우한테 이제 따라다니는 수사 정도로 쓰이다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먹방이 좀 이런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원치 않았는데도 이제 이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분석을 좀 하셨더라고요. 이 먹방이 왜 인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잘 됐죠.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왜 밥 먹을 때 TV 틀어놓고 먹잖아요. 그 왜 TV를 보려고 트는 게 아니래요.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조용한데 밥 먹으려니까 되게 어색하고 쓸쓸하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게 해놓고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일본에 밥 먹는 DVD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DVD를 넣으면은 거기에 이제 한식, 뭐 양식, 중식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고르면은 이제 남자용은 이제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메뉴를 먹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혼자 먹는 듯한 느낌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게 같이 먹는 듯한.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1인 가구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저도 사실은 지금 1인 가구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을 보고 있으면은 대리만족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콘텐츠로서의 가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푸드파이터식의 콘텐츠들도 좀 있거든요, 저희가. 자, 지금은 조금 이제 방송을 띄엄띄엄 하고 계신 분 중에 작년에 한참 공중파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온 분이 계세요. 더디바라는 분인데 맞아. 그분이 키가 170에 50kg인가 그런데 한 7, 8인분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먹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가끔 방송에 출연하시는데 부모님도 비슷하게 드시고 이거는 사실은 콘텐츠적으로 신기해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마르고 호리호리한 여자가 많이 먹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거 자체에서 이제 재미를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매운 거. 요새 불닭볶음면이 사실은 작년에 콘텐츠로 정말 많이 쓰였죠. 빨리 먹기라든지. 근데 좀 걱정은 되긴 해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건강에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먹방 인기 BJ가 하는 거는 뭐 CJ나 청정원 이런 데서 광고도 들어오나요? 저희 방송하시는 분 중에 범프리카라는 분이 계신데요. 범프리카? 네. 먹방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런닝맨에도 출연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농심이랑 광고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TBCF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농심의 컵밥인가요? 그 광고를 컵밥. 찍었어요. 찍은 경우도 있고 아마 저희가 이제 BJ들 다 개인이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 PPL 형식으로 그 특정 제품을 방송에 꾸준히 노출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백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갤럭시 7, 8 한번 광고라도 한번 하지. 동영상용 얼굴이 아니어서. 그 장벽이 사실 있어요. 저도 사실은 방송을 해보긴 했는데 저도 아직도 얼굴을 공개한 방송은 못 해봤거든요. 목소리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야구 LG 트윈스 팬이라서 편파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관계자라는 거는 이제 밝히지 않고 했는데 이 캠을 여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특히나 이 댓글로 받는 거랑 그렇죠. 실시간 채팅으로 받는 거는 이 파괴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은 그냥 지금 당장 막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적어놓은 걸 읽어내려가는 거라서 괜찮은데 이거는 던지는 거잖아요, 채팅으로. 그래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방금 뭐 더디바 또 뭐 파프리카? 범프리카입니다. 범프리카. 네. 그리고 유명한 분이 또 뭐 대도서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름이 다 왜 이렇게 특이해요? 대도서관은 뭐예요? 글쎄요, 이건 이제 닉네임이라서 인터넷 사용되는 닉네임은 요새 다 기발하지 않은가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수준이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돼. 뭐 근데 뭐 닉네임 자체는 그냥 아이캐치만 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남이랑 겹치지만 않고 특정할 수 있게 되면은 뭐 본인의 취향이라서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는 방송을 나타내주는 그런 닉네임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도 재작년에 먹방으로 떴던 분인데 군대 먹방 해가지고 뜬 그 요리왕 비룡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벌써 닉네임에 요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대도서관이나 더티바 이런 거는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도서관은 게임하는 사람이 맞죠? 네, 맞습니다. 게임 BJ 중에 굉장히 유명한 BJ고요. 뭐 큰 도서관이란 뜻인데 사실 대도서관이. 그러니까 그게 게임이랑 무슨 상관인가?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예. 저도 뭐 대도서관 만난 적은 있지만 그걸 또 물어보기는 좀 그래서 한번 뭐 물어봐 주세요.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이 BJ들 이름 짓는 게 참 궁금해요. 그 뭐 지금 양띵이라는 BJ 양띵. 분도 있는데 그 양씨거든요, 성이. 그래서 이제 애칭처럼 만든 것도 있고 뭐 그렇죠. 자기 개성을 나타내는 수많은 그런 닉네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는 왜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사실은 저희가 서비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저희 영어 철자로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어프리캐스팅의 줄임말로 이제 무료 자유로운 방송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올 프리 캐스팅이라든지 뭐 애니 프리 캐스팅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그리고 중의적으로는 이제 좀 개발이 아직 덜 된 미지의 그런 아프리카 대륙을 뜻해서 저희도 그런 쪽에서 이제 저희가 신세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조금 어렵긴 해요. 사실 아프리카 TV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익숙한데 여전히 그 영어 철자를 놓고 보면은 좀 어렵긴 하죠. 네. BJ도 뭐 얼마 전에 뭐 스타 옵션을 주셨다고 그러던데 그거 사실이에요? 네, BJ들한테도 이제 일부 이제 저희 아프리카 TV 서비스가 성장하는데 기여를 한 BJ들한테 스톡 옵션을 지급을 했고요. 대도서관도 받으셨나요? 그랬을걸요 아마. 네. 얼마나 줬어요? 이것도 공개가 안 되나요? 이거는 근데 아마 공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스톡 옵션은 반드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급이 됐나요? 지급이 됐다고 하네요. 네. 준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아프리카 TV를 위해서 열심히 방송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까지 담아서 스톡 옵션을 제공하게 된 거죠. 금액은 모르시고 1,000주씩. 1,000주? 네. 지금 32,000원이니까 3,200이네? 근데 이제 스톡 옵션은 사실은 차액에 대한 거라서 저희가 더 성장을 해서 4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겠죠. 대단하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회사도 한국에 들어왔는데
거의 말아먹었죠? 지금 이제 유스트림이 사실은 이렇게 KT가 투자해가지고 국내 상륙을 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 이런 개인 방송 영역에서는 사실 거의 힘을 쓰지 못했고요. 일부 이제 기업 방송 쪽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BJ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아프리카가 키운 어떤 1세대라면 조만간 2세대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개그 콘서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개그맨이나 뭐 신인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시도들이 지금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아프리카 TV에서 재기에 성공한 개그맨이 이제 MBC 공채 출신 최군이라고 있어요. 네, 최군이 지금 이제 박명수 씨 사무실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MBC가 사실은 그리고 공중파에서 개그 프로가 없어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다 실업자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막 뭐 대학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가 이 최군은 아프리카 TV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한번 직접 나를 알려와 봐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먹혀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TV 대표 BJ가 됐고 또 반대로 이제 케이블에도 출연을 하고 있고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좋은 케이스를 보고 또 다른 또 개그맨들이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대범 씨랑 김경진 씨가 둘이 콤비를 맺어가지고 지금 대범한 쇼라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금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어떤 유닛, 그 개그 유닛이 저희랑 이제 방송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도 지금도 아무래도 개그맨 쪽이 조금 더 이제 이런 걸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출발이 됐고요. 뭐 저는 가수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저희 또. 그러니까 뭐 아주 대중들에게 유명한 가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싱글, 디지털 싱글이라든지 앨범을 낸 가수들이 아프리카 TV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네. 아, 그러면 홍대에 버스킹 하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버스킹을 또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기 목소리로 그 공연을 하죠. 그 영화나 드라마도 가능하겠어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웹드라마 시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저희는 근데 그렇게 평범한 거를 시도하기보다는 조금 저희 특성을 잘 살린 조금 더 날것의 걸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네, 병맛? 그런 거를, 뭐 그게 병맛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은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바카스에서 왜 29초 영화제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9초는 너무 짧고 그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 뭐 이렇게 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짜리 영화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그런 얘기를 이제 옆에 팀장님이랑 했었는데 우리는 29초 너무 짧으니까 29분 영화제 같은 거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눴었고 조금 더 이제 그 영역을 넓히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아프리카 TV 하면 그냥 개인 방송 이런 거였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이미 좀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더 프로페셔널한 방송들 이런 것들도 만들다 보면 지금 저희 방송하고 있는 BJ들도 한 단계 더 올라서서 프로에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부에 그런 뭐 유명한 아니면 돈이 되는 그런 BJ들의 그런 프로파일링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성공한 유명해진 그런 방송들의 성공 케이스들을 뭐 분석을 한다든지 아프리카 TV에서 뜰 수밖에 없는 그 성공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아까 본 것처럼 저희도 먹방이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주목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니에요. 이 서비스가 아무래도 얼굴을 공개를 해야 되고 방송이 좀 부담도 많이 되고 해서 사실은 힘들었었죠. 저희도 처음에는. 근데 계기가 된 게 사실은 저런 이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그게 계기가 됐는데 바로 그 촛불 집회가 결정적인 저희 성장의 계기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일은 근데 예측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또 한 번은 이런 콘텐츠가 있었는데 텐트 24 행사 혹시 기억나세요? 24인용 텐트 혼자서 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것도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런 콘텐츠도 사실은 저희가 기획을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제 일반 사용자가
기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거 알면은 사실은 제가 하고 있겠죠, 사실. 그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도 뭐 꼭 이게 될 것 같아서 뭔가를 트라이 한다기보다는 의미 있다고 판단되면 진행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 촛불 집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 집회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였죠, 그게. 야, 그럼 아프리카를 살린 게 이명박 대통령이네. 제가 그때 이제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갔었고 이제 왜냐면 거기에 그 아프리카 TV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혹시나 이렇게 뭐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나 해서 이렇게 나가본 적이 있어요.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죠. 네, 했었는데 그게 계기가 됐어요, 진짜로. 네. 간혹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군요. 많은 도움이 됐죠, 그때, 사실은. 그때 이제, 이런 기존 미디어들이 다 외면을 하던 곳에서 그런 방송들이 이루어졌었고, 뭐, 얼마 전에는 사실 세월호 때도 그 팽목항 현장 중계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보 매체가 아프리카 TV를 많이 이용했죠. 팩트 TV는 아직도 하고 있고. 네, 팩트 TV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팩트 TV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제휴를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저희가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뭐 제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섬에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면 좋겠느냐. 이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는 할 수 있는데 뭐 그걸 제휴를 맺는다든지 하진 않죠. 저희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매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뿐이지 저희 서비스가 색깔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옛날에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선거에 이제 그때 한창 SNS 막 이런 붐이 일고 해서 선거에 아프리카 TV라든지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이제 그런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진보 쪽 정당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시청자들 그쪽이 더 많고 하니까 이제 한 시청자분께서 저희 쪽에다가 이제 항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제 보수 쪽 시청자분이었던 거예요. 왜 도대체 너네는 안 하느냐? 왜 우리 보수 쪽 그거는 안 하느냐 그랬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는 조금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 보수 쪽 그 정당에 연락을 하셔서 방송 좀 하라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뭐 보수에서 안 하는데 아프리카 TV에서 만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항상 하거든요. 저희는 누구나 들어와서 이걸 이용해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곳이지. 저희가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들도 있어요. 이번에 뭐 이상윤 해설위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은 좀 개입을 해서 이제 만든 콘텐츠인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100% 사실은 만드는 사람의 의지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게임 플랫폼도 되게 열심히 또 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맞짱 탁구인가? 이게 좀 맞죠? 이제 역전 저희가 탁구인가? 역전 맞짱 탁구라고 저희 쪽에서 이제 퍼블리싱한 서비스 그 게임인데요. 얘는 게임 플랫폼이랑 좀 달라요. 이렇게 저희가 좀 복잡한데 지금 기존에 원래 저희가 이런 모바일 게임 개발이랑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카카오톡이 게임 서비스로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게임을 좋아하는 트래픽이 있으니까 사용자들이 있으니까 아프리카 TV 내에 카카오톡 게임하기와 유사한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근데 이 퍼블리싱 사업이랑은 별개였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것 따로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게임 플랫폼이 카카오톡 외에는 다 안 됐잖아요. 그 밴드도 잘 안 됐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만큼 쉽진 않더라고요. 워낙에 카카오톡이 좀 그 공고히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역전 맞짱 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개발사에서 이제 받아서 퍼블리싱 한 건데 얘도 처음에는 밴드에서 서비스를 하다가 결국에는 카톡에 올리면서 성공을 했어요. 밴드에 있을 때는 이제 실패한 건 아니지만 그냥 중박 정도였다가 카톡으로 런칭을 하면서 좀 빛을 봤죠. 예. 그래서 요거는 게임 플랫폼 쪽은 아니고 저희 게임 사업 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임 플랫폼도 그래서 좀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게임 플랫폼도 이제 게임 사업 쪽에서 관장하는 걸로 해서 일원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게임 플랫폼에서 나온 거는 아니고요. 맞짱 탁구는 이건 이제 별도의 조직에서 퍼블리싱한 게임입니다. 구글이 한 서너 달 전에 트위치라고 그 게임 전문 방송을 1조를 주고 샀잖아요. 아마존이 샀죠. 구글이 예, 소문은 다 났는데 맞아, 심지어 맞아. 트위치 직원들이 구글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방송도 그래서 이거 100%다 했는데 맞아. 막판에 아마존이 아마존이 샀습니다. 네. 맞아. 그래서 1조 원을 네. 썼는데 아프리카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트위치 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네. 근데 비슷한데요. 트위치랑 아프리카 TV는 조금은 달라요. 겉에서 보기엔 이제 저희도 게임 방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 보일 수는 있는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트위치는 완전 개인들은 아니에요. 프로게이머라든지 프로게임단이라든지 이런 쪽의 콘텐츠가 주로 인기가 많고요. 개인이 하는 방송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좀 묻혀서 이제 롱테일 개념으로 있긴 있지만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오히려 그런 프로게이머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저희도. 근데 원 오브 데미지 그게 주축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그런 인기 게임 BJ들 중에 한 명이 뭐 프로게이머라고 할 수는 있지만 트위치랑은 약간 다르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가 지금 3만 원 넘지 않았나. 트위치가 1조에 팔리고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주가가 오전에는 뛰었는데요. 오후엔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아마존 그 소식을 보고서 저도 이거 주가 좀 뛰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막 뛰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오전에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 소재에. 근데 오후가 되면 정신들 차리고 이제 또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올라간 적은 없어요. 이렇게 뛰는 것 같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요만큼씩 오르고 요만큼씩 오르고 했었죠. 이제 모바일 시대를 맞아서 아프리카도 이제 계속 변화를 해야 될 텐데 준비 중인 게 혹시 좀 공개할 만한 게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이 국내 모바일 서비스 중에서는 꽤 오래된 축에 속해요. 저희가 아이폰이 들어오고 다음 달엔가 런칭을 했어요. 우리나라 아이폰 3GS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가 원래 아이폰 터치용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던 게 있어서 좀 빨리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약간 좀 서비스가 조금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콘텐츠는 계속 새로운데 그 서비스 외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리뉴얼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꽃단장 하고서 이제 좀 다시 찾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가장 뭐 기대를 해보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팟캐스트 이런 건 안 하시나요? 라디오 방송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긴 해요. 지금 저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좀 하는데 아까 얘기 잠깐 나온 것처럼 이 얼굴을 드러낸다는 게 워낙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근데 여전히 끝까지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그 단계를 말씀드리면 게임 방송을 예로 들면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고 게임만 합니다. 그러다가 게임을 되게 좀 재밌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좀 시청자가 보이면 이제 마이크를 열어요. 그래서 멘트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보면 그때 이제 캠을 사서 달아가지고 게임 한 구석에 이제 캠 자기 얼굴 비춰가면서 이제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누구나 그렇게 되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장벽이 낮긴 하잖아요. 얼굴을 목소리만 노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라디오 방송 형태의 플랫폼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완전 라이브만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런 팟캐스트처럼 사전에 좀 녹음도 하고 편집도 하고 뭐 이런 류의 방송도 이제는 생각해봐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라이브가 주는 부담감도 또 있거든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왜냐면 저희 아까 박성훈 처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아프리카 TV가 모바일이 시작하면서 이제 좀 더 커졌다. 근데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하는데 지금 오디오 시장도 팟캐스트 때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되게 지금 시장이 커졌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아프리카 TV는 동영상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다른 일은 못 하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되는 건 오디오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오디오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가 됐던 아니면 뭐 라디오 형식이 됐던 그래서 오디오는 또 추가가 되지 않을까? 추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또 하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하려면은 못할 건 아니에요. 지금 음악 방송이라는 게 이제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음악 방송도 있지만 정말 그 MP3 플레이어 이렇게 하나 PC에 띄워놓고 음악 틀어가면서 멘트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은 하긴 한데 아무래도 뭔가 이게 열어야 된다고 그러면 부담이 있으니 그런 부담감조차도 좀 없애보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옛날에 위앰프가 생각이 나네요. 저도 사실 위앰프 방송을 좀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CJ라 불렀었죠. 사이버 자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인라이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위앰프 방송하고 그랬었는데 몇 년도에? 꽤 오래됐을 거예요. 대학생 때였으니까 98, 9년도 이런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쯤에 이제 애니메이션 음악들 가지고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뭐 기분 좋으면 라이브로 노래도 따라 불러주고.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 그 집에서 방송을 다 하니까 이렇게 멘트 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이렇게 노래 따라 부르면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요. 당시에는 저 자취방에서 해가지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팬클럽도 있어가지고 전국 투어 다니면서 종무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신기한 게 우리 BJ들이 아까 노래 이렇게 하는 BJ들이 있다고 하는데 노래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크게 하거든요. 마이크도 이런 마이크들 다 해놓고 하는데 이거 단독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아파트에서는 요새 워낙에 그런 소음 문제가 민감하니까 저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방법이 다 있나 봐요. 네. 그리고 방송을 하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윈도우용이죠? 네, 지금은 이제 방송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PC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윈도우상에서 하는 방송과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방송은 모바일은 이제 안드로이드랑 iOS를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PC에서 방송하는 것 같은 고퀄리티 방송은 못 하고요. 아주 기본적인 이제 카메라를 열고 하는 방송 정도를 이제 모바일에서는 할 수 있고요. PC에서는 뭐 생각한 방송은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맥용 클라이언트는 안 만드시나요? 저희가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 하고는 싶은데 이제 항상 그 기회비용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맥용을 개발하면서 아무런 그런 윈도우용의 뭔가를 좀 뒤로 미룬다던가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인데 항상 리소스와 이제 타협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이런 OS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쪽에 먼저 넣을 수밖에 없는. ROI가 안 빠진다. 그렇죠. 맥 사용자가 최근에 조금 늘긴 했어도 여전히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데다가 최근에 맥 사용자들은 패러렐즈라든지 부트캠프로 다 윈도우를 또 복수를 쓸 수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조금 비중이 떨어지죠. 업무를 진행할 때는. 하여튼 그 팟캐스트를 하게 되시면은 더 자주 뵙기로 하고요. 이건 근데 진짜 뭐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한다고 했다가 제가 예전에 정말 고민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냥 어떤 강연에 나가서 발표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냥 우스개로 던진 게 있는데 그 기자분들이 그걸 꼭 집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앉아야 돼. 아무튼 이 팟캐스트라든지 오디오 방송은 일단 제 개인적인 희망인 걸로. 그럼 저는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아프리카 TV에는 이런 방송도 있다. 사실 잘 찾아보면 뭐 먹방, 깸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보니까 뭐 EBS 방송도 해요. 교육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이런 거 원래 잘 공개 안 하거든?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알려줄게. 가슴 커지는 방법. 진짜 집중해, 얘들아. 집중해. 자, 딱 한 번만 얘기해 줄 거야.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대로만 하면 다 커질 수 있어. 유전 말고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 진짜.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그 방법밖에 없어. 그게 제일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비법이야. 다시 태어나. 어쩔 수 없어. 니들은 실패했어. 일단은 저희가 올해 사실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지상파 콘텐츠들을 네.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방송하고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하고요. 그게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 있냐면 기존에는 이제 그 실시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반쯤 유료인 서비스예요. 뭐냐면 방송을 하는 사람은 이제 방송권이라는 아이템을 사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템을 사서 방송을 열면 그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KBS 1에 대한 방송권을 구매를 하면 얼마든지 그 기간 동안 이게 기간 정액제인데요. 그 기간 동안 마음껏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방송을 하는데 내 방송에 들어오는 시청자들은 내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제 무료로 실시간 방송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일요일 밤 9시쯤 되면은 개콘 방송하시는 분들이 쫙 생겨요. 그래서 그런 방송도 있고요. 또 실시간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VOD도 이제 제공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송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콘 올해 개콘 방송한 걸 쭉 연달아서 방송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는 그 권리만 획득해서 풀어놓은 상태고요. 이거를 이제 BJ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이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드라마 특히 막장 드라마 볼 때는 수다 떨면서 보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뻐꾸기 둥지인가요 요새 그 장서희 씨 나오는 KBS 드라마 왔다 장보리 나는. 왔다 장보리는 MBC 거라서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했고요. 아무튼 그 드라마를 제가 봤는데 이 드라마보다 채팅이 더 재밌어요. 맞아요. 네. 애들이 막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기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보는 TV가 돼야 된다. 혼자 보는 TV는 너무 외롭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EBS도 비슷한 형태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저희가 권리를 확보를 했고 방송을 하시면 누구나 이제 실시간 VOD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아직은 지금 계속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시기예요. 이 콘텐츠들에서 어떻게 하면 좀 아프리카스럽게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들어와서 그냥 뭐 검색만 해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린 일요일 9시에 들어와서 개콘 검색하시면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개콘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뭐 좀 특이한 콘텐츠라고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공방. 네.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뭐예요? 공부방이거든요. 공부방의 줄임말인데 과외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되게 저희도 이거 보고선 뭐 조금 과장하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공부를 해요. 그냥 그리고 공부하는 옆에다 스톱워치 하나를 딱 켜놓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그냥 놔둬요. 그게 다예요. 방송이. 근데 그런 방송을 한 3-40명씩 보고 있어요. 뭐 인터넷 강의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하는 게 게 아니라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는 거를 감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은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내가 떠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아니 그럼 그걸 누가 봐줘요 그거를? 그걸 봐요 또. 또 봐요?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게 그걸 또 보고 있는데 이제 그냥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재미는 진짜 없는데 그게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거기서 또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송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원치 않았는데 누가 또 이제 분석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놉티콘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이 감시 체제라고 있는데 그거에 일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서로가 감시하면서 격려하고 이런 거가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재수생들도 있고요. 그다음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 뭐 토익, 토플 다양합니다. 네. 되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방송도 나오는구나. 어쨌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 동질감을 얻는 콘텐츠라면 그 누구도 이제 시청자가 될 수 있고 방송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 판교에 있는 아프리카 TV에 의리의리한 스튜디오가 있다는데 어떤 건지. 그 의리의리한 스튜디오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기존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릴레이 중계라든지 그냥 단순히 이제 릴레이만 시키는 중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개인분들이 하는 것들만 이제 저희가 했었는데 방송을 점점 더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저희 색깔을 낼 수 있는 롤 모델을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로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BJ분들이 이게 집에서만 방송을 하시다가 뭐 합동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그런 공간을 또 제공해 드리고자 저희 이제 회사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들었죠. 그래서 작은 방 2개예요. 사실 스튜디오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데스크와 카메라, 뭐 믹서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배경에 이제 저희가 뭐 진행할 때마다 현수막 뽑아서 좀 걸기도 하고 뭐 조촐합니다. 네, 조촐한 걸 이제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좀 확장을 해가지고 2개를 만들었죠. 그럼 뭐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꽤 되나요? 지금 뭐 고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야구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BJ 분들도 가끔씩 오셔서 이제 깜짝 이벤트 방송 같은 것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용하려고 하면 뭐 별도의 절차나 아니면 뭐 비용이 있나요? 비용은 당연히 없고요. 뭐 절차는 아무래도 중복되면 안 되니까 사용자가 저희 쪽에 이제 BJ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 연락을 주셔서 이런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도와드리죠. BJ끼리 눈 맞고 이런 건 없어요? 왜 없겠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올해 진짜 그게 화두였는데 연이어서 이제 BJ들끼리 열애, 결혼 이거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런 말 좀 하긴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BJ들도 사실은 연예인 같은 존재거든요. 시청자들한테는. 이 연예인이 애인이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완전 다르거든요. 이수만 아저씨의 마인드를 이제. 물론 당연히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만드는 걸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뭐 공교롭게도 그게 좀 몰렸어요. 그래서 유명 BJ들이 되고 결혼까지 실제로 간 BJ들도 있고요. 지금도 열애하고 있는 BJ들도 있고. 뭐 이 되게 웃긴 게 제가 진짜 웃겼던 거는 이게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BJ 누구랑 연애한다더라. 결혼 발표 뭐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막 뜬 거예요. 커뮤니티 같은 데서 회자가 되니까. 근데 제일 인상 깊었던 기자는 일단 기사를 쓰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제목이 누구길래 이렇게 제목을 뽑으셨어요. 솔직하네. 자, 그럼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네. 뭐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요. 네. 근데 저희 뭐 방송 오신다고 뭐 많이 준비는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왜 이건 안 물어봤는지 아니면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미리 이렇게 준비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인터뷰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저희 지표 같은 것들 혹시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건 또 질문 안 해주셔서 했는데요. 뭐 그냥 조금만 제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하고 왔어요. 나오기 전에 혹시나 질문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앱이 한 2,900만 개 정도가 깔렸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휴대폰을 많이 바꾸니까 저희는 또 오래 서비스를 했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많은 분들이 사실 써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는 배가 고픕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TV에 오셔서 이런 기존의 좀 정형화된 콘텐츠가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그런 방송들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깔았다 지우신 분들도 다시 까셔서 들어오시면 옛날이랑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네, 많이 놀러 오세요. 저도 이제 노트북에 다시 깔고 싶은데 맥이라 깔 수가 없어. 모바일로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럼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지금까지 아프리카 TV의 김정열 팀장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솔직하고 재미있는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그럼 다음 주는? 네, 다음 주는 요즘 아프리카만큼 핫한 기업이죠. 인프라웨어. 그렇죠. 샘숭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다는. 디오텍이라는 자회사에서도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고 인프라웨어의 민승기 부장을 모셔가지고 한번 또 뜯어 먹어봐야죠. 무슨 갈비야? 저 뜯어먹힌 건가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MC 플러스